드디어 누군가가 그래미의 민낯을 정면으로 들이받았습니다. 세계 최고권이라는 간판 뒤에 숨어 특정 가수만 밀어주고 비영어권 아티스트를 별도의 울타리에 가두려 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그래미를 향해 BTS가 먼저 등을 돌린 것입니다. 평생 한 번 후보에 오르는 것만으로도 영광이라던 그 무대. 한때 BTS 역시 간절히 원했던 그 상을 이제 BTS가 스스로 걷어찼습니다. 그래미가 BTS를 거절한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BTS가 그래미를 거절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시점입니다. BTS는 이번에 그 어느 때보다 수상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빌보드 핫100과 빌보드 200을 동시에 휩쓸고 월드컵 결승 하프타임 무대까지 장악하며 지구상에서 가장 뜨거운 그룹이라는 사실을 다시 증명한 직후였습니다. 그런데도 BTS는 지난 7월 29일 멤버 전원이 SNS에 같은 성명을 올렸습니다. 저희는 올해 그래미 어워드에 작품을 출품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음악은 지역이나 언어를 초월해 그 자체로 듣고 사랑받기를 바랍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파괴력은 엄청났습니다. AP통신, 빌보드, 버라이어티 등 주요 해외 매체가 긴급히 이를 보도했고 전 세계 음악 팬들의 시선이 그래미로 향했습니다. BTS가 문제 삼은 핵심은 레코딩 아카데미가 발표한 새로운 제도였습니다. 그래미는 2027년부터 최우수 아시아 음악 퍼포먼스 부문을 신설해 한국, 일본, 중국 등 아시아 시장의 팝음악을 하나로 묶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겉으로는 아시아 음악을 존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팬들은 이것이 존중이 아니라 격리라고 분노했습니다. K-팝, J-팝, C-팝을 한데 몰아놓고 정작 올해의 레코드, 올해의 앨범 같은 본상 진입을 막는 유리천장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BTS가 정규 5집 아리랑으로 싱글과 앨범 차트를 모두 1위에 올리며 본상 후보 가능성을 최고조로 끌어올린 바로 그 순간 갑자기 규칙이 바뀌었습니다. 더 황당한 함정도 있었습니다. 새 아시아 부문은 아시아 언어의 가사가 의미 있게 포함돼야 후보 자격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최신 앨범의 영어곡은 아시아 부문에조차 들어가기 어려웠습니다. 한국어로 부르면 본상에서 밀려나고 영어로 부르면 아시아 부문에서 탈락하는 구조. 어느 쪽을 선택해도 BTS에게 불리한 판이 깔렸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결국 BTS는 그 판에 올라가 들러리가 되는 대신 판 자체를 걷어차버렸습니다. 전 세계 아미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그래미 같은 건 필요 없다. 방탄 옆에는 아미가 있다. BTS가 더 이상 시상식에 이용당하지 않아 다행이다. 드디어 그래미의 차별을 말할 용기가 있는 아티스트가 나타났다는 반응이 주르리였습니다. 공개 팬들도 그래미에 제대로 한 방 먹였다. 이제 볼거리도 없을 것. 자업자득이라며 통쾌함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보이콧 발표 직후 그래미 공식 채널에 있던 BTS의 버터와 다이너마이트 무대 영상이 내려간 것 같다는 목격담까지 퍼졌습니다. 팬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영상을 지운다고 역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무대를 삭제한다고 BTS가 남긴 영향력까지 지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 뮤지션 존 리브스도 BTS의 결정을 극찬했습니다. 그는 그래미가 아시아 혹은 한국 관련 부문을 만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두가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BTS는 별도의 부문 하나를 받을 수준이 아니라 올해의 앨범 같은 본상을 받을 자격이 명확한 팀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는 BTS가 실제로 출품을 거부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했지만 정말 그렇게 하자 내 인생에서 본 가장 위대한 선택이라며 자랑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이룬 BTS에게 그래미 트로피 하나가 더 이상 절실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프로듀서 슬립디즈 역시 이번 행동을 용감하고 희생적인 선택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래미는 음악인에게 여전히 큰 상이지만 업계의 이면과 게임을 알게 된 뒤에는 그 권위를 다르게 보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팬들은 BTS가 자신들이 누릴 수 있었던 기득권을 포기하고 후배 K-팝 아티스트들이 아시아 부문이라는 울타리에 갇히는 것을 막기 위해 먼저 방패가 됐다고 해석했습니다.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쪽은 결국 그래미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그동안 그래미가 BTS를 무대 곳곳에 등장시키며 시청자를 붙잡고 높은 광고 수익과 화제성을 챙겼지만 정작 수상에서는 외면해왔다는 비판이 반복됐습니다. BTS가 더 이상 들러리 역할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순간 그래미가 의존하던 가장 강력한 흥행 카드 하나가 사라진 셈입니다. 해외 팬들은 그래미가 BTS를 거절하려 했지만 BTS가 먼저 그래미를 거절했다며 환호했습니다. 상은 돈과 로비로 만들 수 있어도 진짜 영향력은 조작할 수 없다는 반응도 이어졌습니다. 한국어를 모르는 수만 명의 해외 관객이 한국 노래를 함께 부르고 단 몇 시간 전 공지된 무대에도 거대한 인파가 몰리는 아티스트에게 금빛 트로피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영향력이고 시대를 움직이는 존재감이라는 주장입니다. 논란은 미국을 넘어 유럽과 남미까지 번졌습니다. 프랑스의 패션 라이프스타일 매체 엘르는 그래미의 해명을 비판하며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델이 올해의 레코드 후보가 되기 전에 최우수 영국 팝 퍼포먼스부터 받아야 한다고 요구한 사람은 없고, 에드 시런에게 최우수 유럽 아티스트상을 먼저 주자고 한 사람도 없는데 왜 아시아 아티스트만 별도 구역으로 밀어넣느냐는 것입니다. BTS가 보이콧 성명을 영어가 아닌 한글로만 발표했다는 점도 팬들을 열광시켰습니다. 알아서 번역해서 읽으라는 듯한 태도 자체가 가장 힙한 대목이었다는 평가입니다. 그동안 글로벌 매체와 해외 팬을 배려해 영어를 병기하던 방식과 달리 이번에는 7멤버 모두 한글만 사용했습니다. 세계를 향한 메시지조차 굳이 영어로 허락받지 않겠다는 선언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팬덤의 집단 행동도 즉각 시작됐습니다. 그래미 공식 계정 구독을 취소하고 게시물을 차단하자는 움직임이 퍼졌고, BTS의 수록곡 에일리언은 아이튠즈 톱송 차트에서 폭발적으로 역주행했습니다. 35개국 1위에서 시작해 81개국 정상까지 치고 올라갔습니다. 서구 중심 음악 시장에서 한국인 아티스트가 겪어온 경계인의 경험을 이방인의 빗댄 곡이 이번 사태와 맞물리며 팬들의 목소리를 대신한 것입니다. 캐나다 토크쇼에서도 핵심을 정확히 짚었습니다. BTS가 미국을 향해 당신들이 더 이상 음악 세계의 중심은 아니다라고 말했고, 그래미를 향해서는 우리가 당신들을 필요로 하는 것보다 당신들이 우리를 더 필요로 한다고 선언한 사건이라는 평가였습니다. 실제로 그래미는 수년간 BTS를 시상식 전체에 분산 배치해 팬들이 끝까지 방송을 보도록 만들었고, 온라인에서는 BTS 관련 영상으로 막대한 조회수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BTS는 더 이상 아시아 그룹이라는 좁은 꼬리표를 받아들이지 않고 글로벌 팝의 중심으로서 본상에서 동등하게 평가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음악계 인사들도 힘을 보탰습니다. 에미넴은 아티스트의 위대함을 증명하는데 금빛 트로피는 필요하지 않으며, 이미 세계 최대 팬덤 중 하나를 구축한 BTS가 그래미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그래미가 위대함을 정의하는 시대는 이미 끝났고 예전에도 완전한 기준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음악평론가 마우리시오 위르겐세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K-팝 논란이 아니라고 분석했습니다. 스트리밍이 언어와 시장의 장벽을 무너뜨린 시대에 그래미가 오히려 그 장벽을 다시 세우려 했고, BTS는 새로운 특별 대우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그런 특별 부문 자체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체성을 앞세운 반발이 아니라 동등한 기준을 요구한 원칙의 선언이라는 평가입니다. 어쩌면 그래미가 받은 가장 치명적인 타격은 바로 이것입니다. 현대 팝음악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아티스트 중 하나가 당신들의 인정은 이제 필요 없다고 말해버린 순간 권위의 주인이 뒤바뀌었습니다. 상의 아티스트에게 권위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상을 거부할 수 있는 아티스트가 상의 권위를 심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BTS는 이미 차트 정상에 올랐고 스타디움을 가득 채웠으며 대륙을 넘나드는 거대한 팬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모든 아티스트와 같은 기준으로 평가받을 준비가 된 순간 규칙이 바뀌었습니다. 결국 BTS는 기록적인 성공을 거둔 앨범을 추품하지 않는 선택으로 답했습니다. 후걸하지도 타협하지도 들러리로 서지도 않았습니다. 그래미의 시청률은 이미 하락세였습니다. 2021년에는 여러 플랫폼을 합쳐 약 880만 명의 시청자를 기록했고, 당시에도 BTS의 공연 순서를 마지막까지 끌며 팬들을 붙잡아둔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BTS는 수상에 실패했지만 직후 진행된 자체 라이브에는 1,000만 명 이상이 몰렸습니다. 누가 누구의 관심을 빌려 쓰고 있었는지 숫자가 보여준 셈입니다. 그래미는 오랫동안 BTS를 이용해 화제성과 시청률을 얻으면서도 정작 가장 중요한 순간에는 문턱을 높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계산이 완전히 틀렸습니다. BTS는 문을 열어달라고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아예 그 문 앞에서 돌아서며 전 세계에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허락 없이도 이미 정상에 있다. 이제 질문을 받아야 할 쪽은 BTS가 아닙니다. 그래미입니다. BTS 없이도 과연 예전과 같은 관심을 끌 수 있는가? 세계 음악의 중심이 이미 이동했는데도 낡은 기준과 지역 구분으로 버틸 수 있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그래미가 BTS를 평가할 자격이 정말 남아있는가? BTS는 트로피 하나를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 트로피가 가진 권위 자체에 물음표를 던졌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단순히 새로운 부문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그래미라는 오래된 권력이 무너지는 첫 장면을 열어젖힌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번 선택이 역사에 남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계 최고라고 불리던 시상식을 가장 필요로 하지 않는 순간 가장 영향력 있는 아티스트가 먼저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권위는 트로피가 아니라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사람에게 있습니다.